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 와이드입니다. 송지연 앵커의 휴가로 오늘은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출연자분부터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른쪽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조혜진 바른정당 전략기획팀장, 김용남 자유한국당 공명선거 추진위원, 그리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정기남 국민의당 홍보위원장, 그리고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이 오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선거가 내일입니다. 이제 공식 선거운동도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각 당에서는 또 각 캠프 주자들은 어떻게 이번 선거를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마지막으로 좀 총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좀 보겠습니다. 각 캠프마다 우리가 대세다 이렇게 이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각 후보 진영에서는 자당의 후보가 어느 정도 득표를 할지, 그리고 최상의 시나리오는 물론 뭐 다 대통령 당선되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겠습니다만은 어떤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쓰시고 있는 동안에 제가 잠깐 이 얘기를 좀 하죠. 대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인 캠프 저마다 내가 대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투대문, 투표하면은 대통령은 문재인이다라고 해서 내일 높은 투표율로 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압도적 정권 교체, 과반 득표가 목표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기호 2번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입장에서 보면요, 문, 안, 홍 역전 임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제 뭐 안 후보 진영은 거의 떨어져 나갔고, 홍 후보가 문 후보와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게 바로 자유한국당의 주장입니다. 40% 대 38%. 물론 이 40%는 홍 후보를 지칭하는 겁니다. 역전을 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 진영에서는 대미는 안철수 후보가 장식할 것이다. 다시 문재인 대 안철수, 안철수 대 문재인의 양강 구도가 복원이 됐다. 국민의힘으로 문재인 이긴다.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호 4번 유승민 후보 역시요, 유풍이 불어오고 있다. 역전 드라마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2040 샤이 보수가 집결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를 알면은 역시 심상정 후보를 찍는다라는 심할직, 촛불민심 소신 투표가 일어나고 있다. 심 후보를 찍어야 촛불 열망이 실현된다. 두 자릿수 득표율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당에서 보는 판세와 최상의 시나리오 어떤 것인지 한 분 한 분 좀 얘기를 듣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들이요,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이제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각 후보들은 어떻게 이 대선을 보고 있는지 후보들 얘기 좀 듣고 각 당에서 나오신 분들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도전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준비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좌파 집권을 막기 위해 일어섰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깁니다. 국민이 이깁니다. 정의가 위선을 이깁니다. 대한민국이 이깁니다. 국민께서 감동할 수 있는 정치, 대한민국을 다시 꿈꾸게 할 수 있는 정치, 저 안철수가 해내겠습니다. 안철수를 찍으면 안철수가 이깁니다. 안철수를 찍으면 국민이 이깁니다. 민심의 바다가 여론조사를 뒤집을 겁니다. 저는 이번에 신념을 가지고 출마를 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도전을 했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성원해 주신 우리 시민들, 끝까지 그분들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촛불을 든 시민들의 승리를 위해 젖 먹던 힘까지 다해 달려왔습니다. 내일 투표 마지막 순간까지 새로운 대한민국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고단한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후보들 모두 아주 결연한 각오로 마지막까지 좀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후보들께서 기호순으로 쭉 얘기를 했으니까 저희도 뭐 기호순으로 하죠. 먼저 우리 박용진 대변인부터 좀 얘기를 할까요? 박용진 의원부터.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득표, 예상 득표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고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저희는 뭐 후보도
호소를 했습니다만 예.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달라. 그래도 과반 이상의 득표를 통해서 예. 힘 있는 개혁과 힘 있는 통합을 이뤄나갈 수 있는 일 잘하는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에너지를 좀 모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호소를 드립니다. 기호 1번 문재인 후보는 이 통합과 개혁이라고 하는 꼭 필요한 예. 이 갈래를 한 대로 모아갈 수 있기 위해서 국정 운영에 경험이 있고요. 예. 또 국정 운영 역량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입니다. 120석 국회의원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예. 대한민국을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 그리고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 이상 표 모아주셔서요.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예. 한번 힘을 주십시오. 근데 지금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를 합쳐서 60% 이상이면 좋겠네 이렇게 쓰신 거잖아요. 최상의 시나리오를 뭐 한번 제시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셔서요. 예. 다른 후보들 퍼센테이지를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과반 넘고 또 예. 합쳐서 60은 넘는 저게 이런 그러니까 합쳐서 30 더하기 30이 아니고 50대 10 이렇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까 과반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과반 얘기했으니까 나머지 빼갖고 계산하셔야죠. 예, 그러니까 50과 10을 합쳐서 60이다 이 뜻이죠. 30대 30은 아니죠. 예. 말 나온 김에 만약에요. 과반이 안 되고 또 40%를 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30% 후반대에서 문 후보가 당선되는 시나리오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큰일이죠. 예전에 우리가 물태우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대통령을 한 명 알고 있는데요. 예. 노태우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36.6%로 당선이 되는 바람에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예. 그래서 그래도 그분도 권총차고 쿠데타 일으켜가지고요. 한강다리 목숨 걸고 건넜던 그래도 나름 군인인데 예. 그분을 국민들이 온통 물태우다 얘기하는 이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힘없는 정부 예. 그리고 이 36.6%밖에 받지 못한 소수파 대통령과 소수파 정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사실상 두 번째 쿠데타 3당 합당을 하게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물태우는 노태우 대통령 한 명으로 끝나야 되지 예. 이번 정부는 의석은 소수파일 수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 대통령이 얻는 지지율은 다수파를 형성하기 충분한 국민적 지지를 충분히 획득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예. 다른 야당들의 협력을 얻어내는 데에도 충분한 국민적 응원을 등에 예. 업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예, 40% 밑으로 당선이 될 경우에 당선이 되더라도 향후 정부 운영에 상당한 애로가 있으니 과반, 이왕이면 과반, 못 돼도 40% 중반 이상은 좀 득표를 하게끔 도와달라. 과반입니다. 예, 40% 과반. 예, 예. 아니라 네, 이 과반. 다자 구도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지금 뭐 문재인 후보 진영 쪽에서의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내일 뚜껑을 좀 열어봐야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38%에서 39%. 저거는 당선을 염두로 둔 수치인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번 다자구도 하에서 치러지는 선거는 40% 정도의 득표율이면 당선이다 이렇게 계산을 예. 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대단히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계산을 하자면 그런데 5월 4일, 5월 5일 사전선거의 투표율이 대단히 높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26%를 넘었었는데 사전투표는 5월 9일 본선거보다 뭐랄까요. 이제 본선거일은 정말 될 사람한테 좀 쏠리는 예.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사전투표는 소위 소신투표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사실 며칠 전에 이루어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소위 소신투표라고 하는 기호 4번과 5번의 득표가 예상보다는 조금 더 높을 것 같아서 예. 실제로는 1위에 당선되는 득표가 한 39% 내지 38%도 예. 1위 당선이 가능하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 계산을 했고요. 뭐 제일 최상의 시나리오는 물론 홍준표 후보가 42% 이상의 득표를 예. 얻고 당선이 되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최상의 알겠습니다. 시나리오입니다. 40% 그러니까 안팎인데 네. 그러면은 문 후보는 얼마 가져갈 걸로 예상을 하신 거예요? 저희는 뭐 문재인 후보는 35%에서 처음에 35%. 저희가 40%를 당선권으로 잡았을 때는 이제 38% 정도 얻지 않을까 싶었는데 문 후보랑 한 2, 3%포인트 그렇죠. 차로 문 후보가 좀 아래로 보고. 그럼 예. 안 후보는 몇 프로 가져가는 걸로 잡으십니까? 안철수 후보께서는 뭐 어떻게 괜찮아요. 생각하실지 예, 모르겠지만 예. 저희는 한 15% 정도 안 득표를 후보는 예상하고 15%. 있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합쳐서 저희가 한 7% 정도 얻지 않을까. 합쳐서요? 예. 뭐 3, 4% 해갖고 한 7% 정도 얻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예, 예.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서 두 후보를 합쳐서 한
10% 정도의 득표는 하지 않을까라고 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듣는 다른 당에서는 전혀 동의를 하기 어려운 수치를 이제 제시했지만 민주당 과반은 더 동의하기 어려워요. 민주당 사실은. 과반은 더 동의하기 어렵다 다, 하겠습니다. 다 더해서 100은 나와요? 어떤 계산 돌아다니는 건 100이 넘던데? 알겠습니다. 뭐 각 당마다 이제 그리는 밑그림이 있으니까 분명히 뭐 다름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예. 아마 이제 각 당의 후보 득표율, 희망하는 후보 득표를 합하면 아마 150 내지 한 200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선거가 막판에 들어가면서 이 정권 교체와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어떤 국민적 여망이 예. 다시 처음 대선의 초반부의 어떤 문재인과 안철수의 양강 구도를 예. 지금 복원시켜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각 당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겠습니다만 예. 저희 당 분석에 따르면 세대별 투표율 또 유보 부동층 약 25에서 30%에 달하는 유보 부동층 비율을 좀 판세 분석을 해본 결과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은 문재인 후보를 오차 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양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 5일째 맡고 있는 이제 안철수 후보의 국민 속으로 예. 이른바 도보 유세가 대구, 부산, 광주, 서울 폭발적 반향을 일으키면서 선거 막판 녹색 선거 정치혁명에 대한 나름대로 국민들의 어떤 자신감을 지금 가져다 주고 있다. 또 그다음에 두 번째 그동안 좀 주춤해 있던 샤이 안철수층. 저희가 역대 선거 때마다 한 20%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샤이 안철수층이 결집하면서 예. 선거 막판 알겠습니다. 제2의 예. 반풍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지금 우리 정기남 위원장께서 지금 쓰신 그 시나리오에는 부동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응답층 빼고 저렇게 쓰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마지막 나머지 득표를 40%는 문 후보 그리고 홍 후보, 심 후보, 유 후보가 합쳐서 10%? 이렇게 본 겁니다. 20, 문재인 후보는 30% 중반, 예. 35%에 갇힐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홍준표 후보가 보수층, 이른바 태극기 우파 세력, 예. 최대한 모으면 한 15% 정도.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후보가 약 10% 정도로 양분되는 그런 상황을 저희들은 그러면 100% 예상하고 합의 100% 나오나요? 합의 나옵니다. 예. 안 되는데. 안 될 것 100%가 안 같은데요. 되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아니죠. 지금 문재인 후보가 40% 나와야지 합의 100% 되는데. 문재인 후보가 35가 나오면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5%는 그 무응답층 내지 기권 뭐 이런 그렇죠. 쪽으로 보는 네. 건가? 예. 홍심 유 합쳐서 20%. 네네네. 홍 후보가 15%요? 15% 그러면 네네. 심상정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합쳐서 5%라는 얘기예요? 합쳐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했잖아요. 5를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그래서 10%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약간 맞았어요. 한수가 안 맞는데, 예, 지금. 홍준표 후보가 15% 나오신다면서요. 예, 예. 홍준표가 15기 때문에 안 맞게 되는구나. 네네. 죄송합니다. 남 얘기하듯이 그러세요? 제가 아까 그래서 100이 맞는지 잘 확인하라고 했더니 합해서 이제 15가 되겠죠. 예, 그러면은 홍 후보가 15% 그리고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합쳐서 15%. 10에서 15% 정도. 네, 네, 예, 예. 굉장히 지금 세 분의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유승민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 쪽에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어쨌든 유승민 후보는 두 자릿수 당선, 그러니까 최소 두 자릿수 최대 당선 뭐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상 득표율은 두 자릿수고요. 예. 최상의 시나리오는 당선되는 것. 예.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여러 분석들은 일단 국민들이 동의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앞에 세 분의 분석은요. 예. 국민들이 동의를 안 할 것 같은데 기억하시겠지만은 이번 선거 시작될 초반에 문재인 후보 진영에서 상대 후보들 쭉 이렇게 평가하면서 그중에 누가 상대 진영의 단일 후보가 됐을 때 가장 부담스러울까? 예. 그거는 거의 공공연하게 유승민 후보라고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유승민 후보는 하기에 따라서는 과반 이상 또는 50% 이상도 득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후보다라는 걸 갖다가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했었고 또 정치평론가들 또 이런 분석가들도 정치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제 분석을 했었는데 TV 토론이라든가 여러 상황을 보면서 국민들이 역시 유승민 후보가 가장 이 국가에 대해서 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준비도 많이 했고 연구하고 또 공약이라든가 정책도 가장 충실하게 준비되어 있고 제대로 할 사람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반문 친문 구도 또 당의 세력이 상대적으로도 약한 부분 그리고 다른 후보 진영에서
배신자라는 그런 이제 의미의 모략 이런 것이 또 일정 부분 먹혀 들어가고 이런 것 예. 때문에 지지율이 안 떠오른 걸 보고서 저 사람이 우리가 내가 밀어도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속으로는 높게 평가하고 예. 또 도와주고 싶고 지지하고 싶었지만은 여론조사에서 그걸 표현을 못했는데 예. 이 선거 막판까지 갔을 때 확실한 완주 의사를 보고 예. 확인하고 또 그 얼마 전에는 당의 일부 의원들에게 탈당 사태까지 보면서 저 예. 정도 되면은 저 사람 이제 지쳐서 제풀에 진짜 예. 포기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용기 백배 해가지고 더 비장하게 가는 걸 예. 보고서 저런 사람이면은 저런 그런 컨텐츠를 갖춘 데다가 저런 정도의 결기와 강단이 있으면은 나라를 바꿀 예. 수 있겠다. 세상을 바꿀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지지해줘도 되겠다. 일을 예. 내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 일주일 전부터 본격적으로 쫙 올라오는 추세가 돼서 예, 알겠습니다. 두 자릿수는 가능하고 두 자릿수 돌파하고 나면은 그 뒤는 이게 바람이 제대로 붙으면은 예. 판이 뒤집히기 때문에 그 당선까지도 저희는 알겠습니다. 기대할 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방송이라서 그 니자 밑에 사이시옷 하나 좀 넣어주셔야 하나 더 쓸까요? 하나 더 쓸까요? 어쨌든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까요. 예. 네. 그런데 이 10%에서 지금 우리 조 대변인 말씀은 10%에서 40%까지 너무 범위가 넓지 않아요? 두 자릿수인데 당선권까지도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 최소 10%, 맥시멈 40%를 원하는데 예. 40%보단 10%가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건지 아니면 10%보다는 40%를 더 무게중심에 두고 있는 건지. 우리가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여론의 요동이 엄청 심했습니다. 예. 일주일 사이에 20%, 20% 왔다 갔다 하고 충분히 선거 가능하다. 다가오면서는 예. 그 진폭이 더 좁아져 가지고 예. 더 이렇게 요동 폭이 이제 커졌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런 알겠습니다. 유승민 예. 바람 태풍이면은 그런 그 정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생각이고요. 예. 지금 그 사전투표라든가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거라든가 예. 또 입당 러시라든가 또 후원금이 이제 또 이렇게 쇄도하고 이런 예. 것들이 이런 걸 그 판을 뒤집어 놓을 만한 그런 이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당선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깜깜이 선거로 들어가기 전까지 한 6, 7% 정도 안팎을 기록했으니까 뭐 한 일주일 사이 안에 얼마든지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예. 정의당 쪽에서는 아까 이제 우리 박용진 대변인께서는 뭐 합쳐서 60% 그러니까 이제 심상정 후보가 두 자릿수 10% 정도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15%? 네, 60%를 예상하고 그것이 예. 의미 있는 예상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서는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개혁과 변화, 삶의 예. 변화를 이야기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그 정도로 모여져야지 예. 새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지지 예. 않을까 이것은 공감을 하는데요. 5명이 선거하는 데서 예. 50%에 득표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둘이 합해서 60%이긴 하지만 예. 거기에서 정의당이 개혁을 좀 더 견인하는 표로 예. 많은 국민들이 또 전략적 선택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뭐 미리 써놓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이 방송 시작하면서 이제 생방송 중에 쓴 건데 네. 어떻게 박용진 대변인하고 우리 한창민 대변인은 문 플러스 10, 60% 이게 똑같아요? 이렇게 짜고 하신 건가요?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예. 개혁과 변화, 열망을 하시는 분들은 다 이 시나리오를 최상의 시나리오를 예, 그린다? 최소한 이 정도의 득표율로서 예. 한국 사회가 좀 더 근본적으로 더 나은 사회로 변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저희 당에서도 어쨌든 간에 최대한의 경쟁을 하지만 예. 그게 개혁 경쟁, 의미 있는 경쟁이 돼야 되고 알겠습니다. 한 예. 당이 50% 하는 것보다는 개혁을 견인하고 진보적인 정책들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득표율이 심 후보한테도 모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심 후보가 이제 선거 막바지에 탈당 사태와 관련해서 유승민 후보고 힘내라 이렇게 네네. 응원하셨잖아요. 유승민 후보는 몇 프로 득표할 걸로 정의당은 보세요? 저는 되도록이면은 홍준표 후보를 유승민 후보나 뭐 심상정 후보가 이기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에서 좀 좋은 건 아닌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예. 있는데 실제적으로 나머지 세 후보가 예. 한 40% 안에서 예. 또 좋은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각 당마다 생각하고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선거 운동이 이제 오늘 자정 12시에 끝나게 되면은 이제는 뭐 몰라요. 이제 내일 유권자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에 대해서는 저마다 다 생각이 다를 텐데 이 짧은 기간 동안 이 유권자들은 그럼 무엇을 갖고 이제 마지막 최종 결심을 굳힐까? 이미 뭐 상당수 결심을 굳혔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는 무엇이 있을까? 그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죠. 뭐
국민의당부터 좀 들어볼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안 쓰신 분들은 지금 써주십시오. 예, 어떤 게 막판 표심에 영향을 미칠까? 이제 저는 소신 투표란 말을 썼고요. 예. 그다음에 결국은 통합과 미래,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가치를 기준으로 예. 저는 투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당제 정치 구조가 정착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예. 저는 이제 사표 논쟁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없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 소신 투표가 곧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 유권자들도 국민인데요. 이념적 성향에 맞게 본인이 보수이든 우파이든 뭔가 자기가 지향하는 예. 후보를 선택하는 그런 진일보한 투표가 저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이 30%에 육박하는 이 보수, 중도 보수 성향의 우리 유권자들께서는 예. 그동안의 패권 정치, 분열의 정치를 이제 딛고 정말 미래로 가는 정치, 예. 또 통합으로 가는 정치 이런 관점에서 과거의 1번, 2번 예. 찍던 관행에서 벗어나서 3번 미래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미래는 근데 조혜진 의원도 쓰셨네요. 두 분 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미래 보고 판단할 것이다. 이제 저희 두 후보가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안철수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가 가까운가요? 사이가 가까운가요? 예. 예. 그 부동층은 사실은 그 전체적으로 약간 성향이 예. 우리 정치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식이 강하고 그래서 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좀 약하고 예. 그 무당층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옛날에는 투표 참여율이 좀 떨어지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다르게 말하면 마음에 드는 후보도 없고 마음에 드는 정당도 없었던 그런 예. 사람들이 대체로 부동층이고 마지막까지 투표를 고민하다가 하는 예.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번에 나타나는 현상이 좀 전에 정기남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적극적인 소신투표, 가치투표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 확신을 가지고 대세를 보지 않고 눈치에 보지 않고 편성, 예. 그러니까 뭐 1위 후보, 뭐 될 후보 이런 거 편성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후보, 밀어주고 싶은 후보, 예. 힘주고 싶은 후보에게 당당하게 찍는 그 소신투표가 이번에 확 늘어나가지고 예. 사전투표 지지율이 그렇게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것도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과거 같으면 오히려 천천히 투표를 하거나 예. 맨 마지막까지 고민하거나 아니면 결국 투표를 안 하거나 이럴 분들이 예. 가장 먼저 투표장에 갔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보는 거는 어떤 뭐 1등이냐 2등이냐 될 사람이냐 안 될 사람이냐 큰 당이냐 작은 당이냐 이런 것보다도 예.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또 우리 정치의 미래를 보고 새로운 예. 정치하기를 바라고 대한민국이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그런 점에서 그걸 갖다가 자기와 같이 예. 이게 그 당시라든가 또 일시적인 그런 그 여론조사가 이렇게 뜻대로 안 나오는 이런 거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미래를 보고 투표할 결기를 것이다.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 저 사람에게 미래가 있고 저 사람이 대한민국 미래를 정치를 또 새롭게 할 거라는 예. 그런 소신 가운데 결합을 한 알겠습니다.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그 미래를 보고서 투표할 거라고 봅니다. 정의당은 뭐라고 쓰셨어요? 어떤 게 막판 표심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변화와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미래네요, 그렇죠? 예, 미래이긴 하지만 예. 미래에 무엇이 담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라는 것은 예.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힘든 게 최장시간 노동입니다. 그래서 예. 가족도 없고 삶도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듯이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예. 일하기 위해서 사는 이런 잘못된 예.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변화, 세상의 변화는 우리가 스스로의 희망과 행복을 만들어낼 예. 수 있는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떠한 선택이라는 것이 당선 가능성이나 아니면 누가 싫어도 누구를 찍는 이런 선택이었지만 예. 지금은 정권 교체는 이미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다만 그 정권 교체 안에서 어떤 변화와 희망이 있어야 되는지를 마지막에 고민하게 될 거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분 다 미래를 보고 이번에 유권자들이 마지막 표심을 결정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그러면은 지금 문재인 후보와 이 홍준표 후보를 찍는 분들은 과거를 보고 찍는 건가요? 어떻게 과거를 보고 유권자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선거 때마다 뭐 예. 미래는 항상 나오는 단어고 모든 후보들이 이제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달라고 이제 예. 호소를 하죠. 근데 지금 질문 자체가 부동층으로 남아있던 유권자들이 마지막에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꼭 부동층이 아니더라도, 것이냐, 예. 아니면 유권자들이 이제 예.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것이냐가 질문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전투표는 뭐 사실은 이른바 소신투표 경향이 조금 강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보고 근데, 소신 투표했을 것이다. 예. 뭐 자기가 마음에 드는 후보를 예. 향해서 투표를 하는 건데 5월 9일 본선거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유권자들은 예. 아무래도 당선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예. 당선 가능성 중에도 지금의 위기 상황, 뭐 경제적
위기, 안보적 위기,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후보가 과연 예. 누구냐.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그냥 보랏빛 미래를 향한 어떤 선전선동의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 현실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후보가 과연 누구냐를 보고 선택을 예.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만 예. 가장 급한 것이 지금 북핵 위기로 고조되고 있는 이 안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예. 누가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이냐 예. 이것을 놓고 내일 있을 본선거에서 유권자들께서 최종 결정을 하실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당선 가능성과 안보가 마지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어떻게 보세요? 어제 제가 저 지역에 아는 선배님들 몇 분하고 이제 저녁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그 문재인 후보를 찍지 않았던 분이 상당히 많아요. 사전 투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 근데 그 너무 당연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처음에 걱정을 막 엄청 했는데 잠도 예. 못 잤는데 생각해보면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 문재인 후보가 45% 정도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그럼 나머지 한 55%에서 50% 정도의 분들이 문재인 후보를 말고 다른 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들려오는 숫자로는 훨씬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은 예. 들어요. 근데 아직도 그 결정 못 하신 분들이 상당히 계신데 그분들은 전략적 선택을 해달라고 제가 호소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는 중요하게 기왕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반 이상의 힘 있는 득표를 통해서 힘 있는 정부 만들고 든든한 대통령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예. 그런 전략적 선택인데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대선 끝나면 없어질 정당한테 투표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예. 이 대선 끝나고 나서 이게 오히려 국정 운영에 그 뭐 도움을 주거나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나라의 미래를 좀 열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기보다는 막 반대의 역할만 할 것 같은 그리고 예. 또 악무한적인 대립의 정치를 할 것 같은 그런 후보나 정당에게도 저는 표를 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전략적으로 조금 부족하고 불안한 면이 있으시더라도 120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뒷받침을 할 것이 분명하고 국정 예. 운영의 경험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문재인 후보에게 예. 전략적 선택을 해줄 것을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문 후보가 될 것 같으니 이왕이면 난 소신 투표하겠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왕 문 후보가 되더라도 확실하게 되게끔 더 밀어달라 이런 거죠? 그런 전략적 선택이죠. 그래야 예. 나라의 평안함을 열라는 거고요. 그 마음이 이제 영향을 미칠 거다. 소신 예. 투표라고 해서 그 사실은 저는 사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없어질 정당이거나 예. 아니면 미래 지향과 자기 가치를 분명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후보라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예. 표 주는 게 아깝죠. 알겠습니다. 제가 없어질 정당은 어디냐고 묻진 않겠습니다. 예. 너무 심한 얘기가 될 것 같아서. 다음 주제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과정을 한번 복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네거티브 공방도 있었고요. 또 각 후보마다 TV 토론을 통해서 상대에게 아픔이 줄 수 있는 그런 얘기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다 모든 것들이 유권자들이 판단할 몫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 나와 계신 5분은 우리가 대선 과정을 복귀해 보니 이러지 않았으면 이게 참 패착이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뭐 좀 하나씩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진영이에요? 아닙니다. 상대 진영도 괜찮죠? 상대 진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 이런 모습은 좋지 않았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본인 자당에서 이런 거 좀 패착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까지도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해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좀 화면을 좀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거티브 난타전, 선거전 이러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었을까? 써주시고요. 제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거 전에 제발 이러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또 결과를 보니까 또 그러네요. 고소와 고발 난타전이 있었고요.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도 좀 있었습니다. 막판 집단 탈당 사태 좀 국민들 따가운 시선을 받았죠. 그리고 해명은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도 좀 있었고 검증이라는 명분하에 진흙탕 네거티브 공방을 제기한 것도 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아들 준용 씨 특혜 의혹이 있었고요. 또 뭐 가짜 인터뷰도 있었고 어제 불거져 나왔던 이른바 PK 폐륜 집단 발언까지 또 홍 후보 얘기까지도 좀 있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뭐 대지 발정제 과거 자서전 얘기가 좀 있었고요. 장인어른 영감탱이 발언도 좀 있었습니다. 안철수 후보 진영에서는 딸 재산 의혹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아내 김미경 교수의 서울대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석연치 않은 해명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유승민 후보에게는 역시 집단 탈당 사태가 가장 뼈아팠지만 또 결과적으로 보면 가장 큰 힘이 되는 반전의 계기가 됐었고 심상정 후보의 경우에는 이른바 사표 논란을 극복하는 것이 큰 과제였습니다. TV토론의 수혜자란 이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새로운 정치를 외치던 정치권 결국은 구태를 반복한 것 아니냐라는 반성 섞인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5당 후보가 대선 직전 이 의혹만큼은 꼭 해명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뜻대로 되지 않은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는 누구부터 할까요? 우리 김용남 의원부터 좀 듣는데 이 각 관련됐던 연관됐던 얘기 좀 들어보고 우리 김용남 의원부터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이름조차 밝히지 않는 목소리조차 변조한 단 한 명을 문준용 씨 친구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신뢰도 거의 없는 주장을 근거로 하는 뉴스는 가짜 뉴스의 다름 아닙니다. 2012년에도 취업 특혜 의혹은 제기됐지만 그때는 위풍당당했던 준용 씨가 2017년 대선에서는 왜 숨죽이고 숨어 있는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3차 끝나고 인사하러 와가지고 딸은 데리고 갑니다. 고생 안 시킵니다. 대신 자기네들은 우리 집에 올 생각하지 마소. 내 집에 못 오겠어. 내 장모만 와서 그래 용돈도 검수할 때 이제 돈 좀 있으면 우리 장모님한테 주면서 이 영감대회하고 갈랐으면 내 절대 앞으로 한 푼도 안 준다. 그래가지고 내 26년간 그랬어. 오늘 바른정당 소속 국회의원 13명은 보수 단일화를 통한 정권 창출을 위해 바른정당을 떠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와 함께 지금까지 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지켜온 보수 세력의 집권을 위해서 지나간 과거와 서로에 대한 아픈 기억은 다 잊고 대동단결하기를 이 자리를 빌려 촉구하는 바입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대선 과정에. 우리 자유한국당은 어떤 것을 좀 이게 좀 안타깝다, 아쉽다, 좀 잘했으면 하는 부분이 어떤 거예요? 사실은 저희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후보가 이번 대선 운동 기간 중에 언론으로부터 가장 많은 좀 뭐랄까, 물론 우리 MBN은 중립적으로 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고 뭐 또 김영호 앵커도 계속 운동 기간 중에 같이 방송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제가 뭐 직접 목격을 감사합니다. 했기 때문에 그런 의혹에서 자유롭습니다만 일부 언론기관은 사실은 편파적인 태도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외국 언론처럼 우리 신문사 아니면 우리 언론사는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좀 밝히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뭐 특히 뭐 신문사 같은 경우에 어느 신문은 누구, 어느 신문은 누구, 뭐 독자들도 다 아는 내용인데 그걸 겉으로는 뭐 중립을 지키는 듯이 얘기합니다만 기사 내용 아니면 보도 비중에 있어서 분명히 좀 편향성이 있거든요. 이런 건 좀 앞으로 고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용진 의원께서는. 저는 전체적으로는 이번 선거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일단 의리 없는 정치입니다. 바른정당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갔고요. 근데 그분들도 받아들이기 위해서 친박도 덤으로 이렇게 용서를 받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의리 없는 정치에 국민과의 의리도 없고요. 또 뭐 그 자기들끼리도 의리 없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 많이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근거 없는 음해 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국민의당은 그래도 같이 한솥밥을 먹었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들 했는데 국민의당에서 그 문준용 씨, 문재인 후보의 아들 그 관련해서 공격을 하려다가 이런 일이 많았다 이러면서 권양수 여사의 구촌이 뭐 어느 정도인지 아직 국민들한테 와닿지도 않는데 구촌이 있다. 근거가 뭐냐 물어봤더니 족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도 근거를 가지고 어떤 특혜 의혹을 막 제기를 하다가 결국은 그걸 제기했던 국회의원이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해야 하는 그런 참 처참한 모습도 봤는데 아주 실망스러웠던 모습 중에 하나였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의리 없는 정치도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근거 없는 음해도 우리 정치권에서는 좀 추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 후보 진영, 홍준표 후보 진영에서 제기한 의혹이 더 기분이 나빴어요? 국민의당 쪽에서 제기한 의혹이 더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 근거 없는 음해는요. 누구한테 당해도 다 기분이 나빠요. 알겠습니다.
우리 정의당 얘기 좀 듣겠습니다. 예. 네, 저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네거티브를 하면서 검증이라는 단어를 쓰고 예. 오히려 그 가족들의 인권까지도 짓밟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된다. 아무리 정치권이 그러다 하더라도 예.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킨다고 하는 데서 너무 쉽게 인권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은 좀 비판적이고요. 예. 당연히 검증은 충분히 필요하되 그 선을 넘지 말자. 이 얘기를 하고 예. 싶고 특히나 모든 후보들의 안보관은 탄탄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어떤 생각의 차이를 안보관이나 색깔론으로 해서 예. 불온하거나 아니면 불안정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이런 것도 또 없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갈등을 조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지지자들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이렇게 예.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야기하는 협치든 예. 통합이든 그 지지자들 간의 갈등 때문에 예. 국민적인 합의가 모아지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는 존중하되 그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는 막말과 비난, 예. 거기다가 특히나 지지자들의 갈등을 유도하는 선대의 캠프층의 예. 어떤 전략적인 프레임 이런 거는 꼭 사라져야 된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예. 지지자들의 갈등이 있을 경우에 그게 아니다. 자제해달라. 예. 이렇게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이해와 경쟁이 이루어질 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 해주면 좋겠습니다. 가족 인권을 좀 지켜줬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 중에는 민주당도 해당이 되는 거죠? 모든 당이 해당됩니다. 예. 저희들도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나 예. 뭐 홍준표 후보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논평을 알겠습니다. 내지 예. 않았습니다. 지금 바른정당에서는 이제 막말이 가장 이번 선거에서 아쉬웠다라고 예. 하네요. 예. 예. 유승민 후보는 막말 하셨나요? 유승민 후보나 또 저희 당은 물론 이제 국민들이 보실 때는 예. 아쉬운 점도 있겠지만은 저희는 정말 정말 악전고투하면서 예. 이를 악물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후회 없는 선거를 했고 예. 우리 유승민 후보께도 정말 잘하셨다고 저는 박수 치고 막말을 싶은데 하지 않았다 이 뜻이죠. 제가 말씀드린 이 막말은 뭐 인간적인 막말은 이제 홍준표 후보께서 많이 예. 하셨고, 근데 정치적인 막말은 문재인 후보나 민주당에서 많이 했어요. 뭐 이거 홍준표 후보 막말하신 거는 뭐 설명을 일일이 안 들어도 될 텐데, 그 문재인 후보 쪽에서 적폐 세력까지는 뭐 저는 좀 그랬지만 그건 이해한다 하더라도 예. 상대방 세력을 그 청산해야 된다 또는 대청소해야 된다. 예.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해찬 전 총리께서는 뭐 극우보수라고 이야기했지만 극우보수는 완전히 괴멸시켜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와버렸거든요. 인간적인 막말이 던지는 그 해악도 있지만은 예. 정치적인 막말이 던지는 해악도 그 못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 나라가 둘러다 쪼개져 가지고 예. 자기 후보 지지하는 사람은 상대 후보를 인간으로 안 봅니다. 예. 그리고 저 후보가 되면 나라 망할 걸로 생각해버리고 예. 돼도 인정 안 합니다. 그런 거는 앞으로 그 이후에 내일 모레 이후부터 나라의 그 불복이라든가 또는 그 쪼개지는 이런 국정의 실패를 잉태하는 씨앗을 뿌리는 거기 때문에 당장 표 얻는데 도움 되려고 그런 식으로 막 청산이다 대청소다 그러고 괴멸이라 그러고 또 뭐 막말하고 이런 거는 앞으로는 알겠습니다. 우리 정치가 우리 국민의 수준이 안 맞는 정치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다음 선거 때부터는 정말 좀 정리가 예.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비슷해졌는데요. 그 안철수 후보가 막말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 정치에 있어서 막말은 기성정당의 전매 특화가 된 느낌입니다. 우리 홍준표 후보의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 차례 TV 패널로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보수 진보를 떠나서 저는 최악의 후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막말 또 폐륜 정치 이런 얘기들은 좀 그만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는 사라져야 될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저는 하나만 더 지적하면 말 바꾸기도 좀 이제 자제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기본적으로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예. 나를 지지하는 사람은 적폐인지 적폐가 아닌 것인지 예. 이제는 우리 지지자들이 국민들이 예. 후보의 정체성을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말 바꾸기 그만하고 또 좀 정직한 모습으로 유권자들에게 가는 모습 예. 저는 그러한 대선 문화로 바뀌어져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이제 여기서 정리를 좀 하긴 해야 됩니다만 이 5분 당에서 나오신 5분들과 또 언제 방송하게 될지 잘 모르겠어서 그래도 일단 내일 선거가 끝나면요. 어찌됐든 이제 새 정부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다 협치를 하셔야 돼요. 좀 여기서 약속들을 좀 다 한마디씩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은 없지만 우리 박용진 의원부터 좀 듣겠습니다. 기호순으로 좀 듣겠습니다. 예. 협치를 할 용의가 있으신 거죠? 물론이죠. 예. 협치만이 살 길입니다. 저는 그냥 단순 협치라고 그래가지고요. 다른 정당의 인물들, 인사들 장관 하나씩 나눠주는 거 협치 아니에요. 예. 문재인 대통령 후보님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게 협치가 아니라요.
바짝 엎드리셔야 됩니다. 대통령 혼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120석 갖고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 다른 정당이 마음 열어주고 함께 해주실 걸 먼저 호소하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도요 바짝 엎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시거든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5정당의 대통령 후보님들 한 자리에 모이셔서요. 대통령 선거 끝나고 12시간 안에 다 모이셔가지고요. 서로 축하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예. 힘 모아서 함께 가자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거 끝나고 바로 은퇴할 그런 분들은 없잖아요.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죠? 예, 저희 자유한국당도 만에 하나 홍준표 후보가 당선이 안 되고 야당이 될 경우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협조할 것은 기꺼이 협조하겠습니다. 대신 다른 정당도 하나 약속해 주셔야 될 것이 과거에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보면 거의 그 선거 당선 확정된 그 다음 날 보면 예. 이명박 정권 퇴진운동본부가 생겨나고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본부가 생겨났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당선된다면 앞으로의 야당은 적어도 과거와 달리 그런 것 좀 안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승복선언을 좀 빨리 해라. 예. 협치와 연정은 그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들과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소통과 협치 예. 최적임자는 안철수 후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 4년 전에 그 인수위 시절에 당정청 그 수뇌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 예. 그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을 모셔본 이 경험에서 간곡하게 부탁했는데 안 이루어진 게 있습니다. 내일 누가 되든 당선자는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자기를 찍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확 껴안아야 됩니다. 예, 통합. 예. 그게 그 냉각되지 않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와 경쟁했던 후보들의 그 정책 중에 좋은 걸 빨리 국정에 예. 수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와 다른 후보 또는 다른 정당들이 의회 차원에서 꼭 내각이 아니더라도 의회 차원에서라도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국 일치 체제를 만들어야 우리가 당면한 이 위기, 경제 위기, 예. 안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대선은 국민들이 직접 만든 대선입니다. 이게 나라냐 이런 허탈함 속에서 만든 대선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꼭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회가 다당제 구조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협치를 하려고 하면은 이해관계가 걸려서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때 국민들이 통합적 리더십을 국민들이 보여주십시오. 누가 유불리를 따라서 1년 후에 있는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따라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예. 방향으로 간다면은 우리 정치권은 신뢰를 얻기 힘듭니다. 여기 오시는 많은 분들이 협치와 통합 인정을 했는데 그것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최선 다하시고 내일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